그 여학생이랑 얘기했지. 그냥 넘어질 뻔해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 가을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처음 받아든 검정 교복. 어머니가 사오신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바지통은 마치 두루마기처럼 넓었고 상의는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이 똑같은 검정 교복을 입던 시절. 개성도 멋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획일화된 통제의 상징일 뿐이었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친구들의 수군거림. 야, 저 바지 좀 봐. 완전 보따리 장수 같아.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제 교복이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무조건 줄여 입자. 딱 한 번만이라도 폼 나게 입어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고 청춘의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1982년 3월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받던 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줄여 입어야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복점에서 줄이려면 돈이 필요했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교복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티 안 나게만. 아주 조금만요. 선생님들한테 안 걸릴 정도로만.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우리 집엔 재봉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낡은 재봉틀을 빌려오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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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멈추지 않는 그 소리.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거실, 형광등 하나 켜놓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 하시는 모습.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페달을 밟으시는 어머니의 발. 아야.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 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십니다. 바늘에 찔리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반창고 하나 붙이시고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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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이 넘어서도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바지통만 줄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느질이 티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안으로 접어 박으시고 실밥이 풀릴까봐 두세 번씩 덧박음질을 하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아들이 멋있어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선생님께 들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가슴속으로 들어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몰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잠이 드셨습니다. 테이블 위엔 깨끗하게 다림질된 교복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손가락엔 크고 작은 반창고가 5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온 핏자국, 바늘에 찔린 상처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깨울 순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교복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내가 잠이 들었네.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어봐라. 조금만 더 줄여줄까? 아니에요, 완벽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바지통이 딱 맞게 줄어들어 있었고 상의도 몸에 딱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정교한 솜씨 덕분에 마치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됐다. 학교 가거라. 늦겠다. 어머니는 웃으며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밤샘 노동과 아픔을, 손가락의 반창고와 눈 밑의 다크서클을.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제 교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너 교복 줄였냐? 완전 폼난다. 어디서 줄였어? 나도 줄이고 싶은데.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돌아보는 여학생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기분, 이거였구나. 그날 하루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계속 제 교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멋있네. 방과 후 친구 3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 롤러장 갈래? 롤러장? 응, 시내에 새로 생긴대. 완전 크대. 롤러장. 그곳은 당시 우리 또래 아이들에겐 하나의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눈엔 탈선과 불량의 상징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줄여 입은 교복이 주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래, 가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파라다이스 롤러장이라는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귀청을 울리는 이탈로 디스코 음악. 형형색색의 사이키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 그 속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 교복 입은 학생들, 청바지에 가죽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 파마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들, 그리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일진으로 보이는 무리들. 우와, 완전 멋있다. 친구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입구에서 롤러스케이트를 빌렸습니다. 생전 처음 신어보는 롤러스케이트. 무겁고 딱딱한 신발. 바닥엔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보자. 친구들을 따라 링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미끄러집니다. 우와,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벽을 잡고 간신히 서 있습니다. 하하, 야, 괜찮아. 천천히 해봐. 친구들은 이미 능숙하게 타고 있습니다. 조금씩 벽을 짚고 나아갑니다. 한 걸음, 2걸음. 점점 감각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10분쯤 지나자 저도 천천히 링크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쿵쿵쿵.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며 롤러를 탑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형광등 조명이 지나갑니다. 이 짜릿한 느낌. 이것이 자유구나. 한 바퀴를 돌아 나오는데 저기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파마머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 네. 아, 네.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많이 넘어졌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같은 학교? 아니요, 저여고 다녀요. 근처에요. 그녀와 함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악도 조명도 이 순간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 이래서 애들이 롤러장에 오는구나. 30분쯤 탔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콜라를 마시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야, 너 아까 그 여학생이랑 얘기했지? 응. 그냥 넘어질 뻔해서. 에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가죽 점퍼를 입은 청년. 담배를 입에 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똑같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친구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저기 저 형들. 우리 학교 3학년들이야. 뭐, 조용히 해. 걔네 완전 일진이거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야,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년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야, 낮고 굵은 목소리. 너 어디 학교냐? 대일고등학교입니다. 대일고? 우리 학교네. 그가 씩 웃었습니다. 너 몇 학년이야? 1학년입니다. 1학년? 아, 그래. 그는 제 교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야, 너 교복 줄였지? 물어봤잖아. 줄였냐고? 예. 집에서. 집에서? 누가?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해줘?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양복점에서 줄였지. 아닙니다. 정말 어머니가. 야, 이 새끼 어른한테 반말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선배한테 존댓말 써야지. 뒤에서 그의 친구들도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5명의 선배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쿵쿵 울리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 1학년 주제에 교복을 줄여 입어. 리더격 선배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야, 너희 지금 어디가 어딘 줄 알아? 롤러장이잖아. 롤러장?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여긴 불량배들 모이는 데야. 1학년 새끼들이 감히 여기 와. 선배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휘청.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채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링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교복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만하세요. 제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낯설지 않은 듯이. 이 새끼 눈빛 봐라. 선배가 다가와 제 턱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데 교복을 줄여 입어?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 응?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탁!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쿵! 또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옆구리를 찧었습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라니까. 선배가 제 교복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교복 상의를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이런 줄인 교복은 벗어야 돼. 여기서 벗으라고. 안 됩니다. 제발. 제발. 누가 불쌍해서.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롤러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배들은 제 교복 상의를 벗겼습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어떻게 줄였나? 선배들이 제 교복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미싱선이 보이는데 정말 집에서 줄인 거 맞네. 에이,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냐? 저는 속옷 차림으로 링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선배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삐삐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생활지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3명의 선생님이 롤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거칠던 선배들이 사라졌습니다. 링크에 있던 학생들이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옷 차림으로 링크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 거기 서 있는 학생.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너 무슨 짓이야? 교복은 왜 벗었어? 그게 선배들이. 선배? 무슨 선배? 여기 교복 어디 있어? 바닥에 던져진 제 교복을 선생님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더니 이거 줄였구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장 입어. 내일 학교로 와. 친구들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롤러장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교복을 주웠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교복. 어머니가 밤새 줄여주신 교복.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벗고 비틀거리며 롤러장을 나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입술도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머니가 밤새 줄여주신 교복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어머, 너 그게 뭐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에 왜 피가? 입술은 왜 터졌어?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넘어졌어요. 교복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제 교복을 보셨습니다. 찢어진 상의, 무릎이 찢어진 바지, 롤러 타다가 넘어졌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괜찮니?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이리 줘봐. 내가 다시 꿰매줄게. 어머니. 그날 밤도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교복을 꿰매시고 무릎 부분을 덧대시고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서 일어나라. 늦겠다. 어머니가 깨우셨습니다. 식탁엔 다시 꿰매진 교복이 깨끗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됐다. 밥 먹어라.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면 생활지도 선생님께 불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복 단속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도열해 계셨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손엔 자와 큰 재단 가위를 들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지통 재봐. 자를 들이대는 선생님. 이거 줄였네. 죄송합니다. 미싱선이 보이잖아. 짝짝짝. 선생님이 가위를 꺼내 현장에서 교복을 잘라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생은 울먹이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롤러장에 있던 학생이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리 와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교복 검사 받아봐. 다른 선생님이 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것 봐. 완전히 줄였잖아. 미싱으로 박았어. 선생님이 큰 재단 가위를 꺼내셨습니다. 은색으로 번쩍이는 가위. 선생님, 제발, 제발. 규칙을 어긴 건 너야. 가위가 제 교복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박아놓은 미싱선. 그 선을 따라 가위가 천을 갈랐습니다. 짝 마이너스. 천이 찢어지는 소리. 짝짝. 계속해서 잘라내는 선생님. 그 순간 드르륵 드르륵.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페달을 밟으시던 어머니의 발. 바늘에 찔리신 손가락. 반창고를 붙이시고도 다시 재봉틀 앞에 앉으시던 모습. 모든 게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짝짝짝. 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의 밤샘 노동이, 어머니의 사랑이 한 조각 한 조각 잘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천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며 찢어진 천 사이로 어머니의 손바느질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교하게 박힌 미싱선. 그리고 천 한쪽 끝에 묻은 작은 핏자국. 바늘에 찔린 어머니의 손에서 묻은 피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교무실로 와. 선생님의 명령. 저는 천 조각들을 손에 쥔 채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짧게 잘린 교복 바지. 창피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교무실. 생활지도 부장님 앞에 섰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학교를 망친다. 롤러장은 뭐하러 갔어? 불량배들 모이는 데 가서 교복 벗고 싸우고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부터 롤러장 출입 금지. 그리고 부모님 모셔와. 알았어.
당장 오늘 모셔오라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1000조각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손에 든 1000조각들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 땀 한 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니? 벌써? 학교 끝났어?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교복을 보셨습니다. 짧게 잘린 바지, 손에 든 1000조각들. 이게...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롤러장에서 있었던 일, 선배들에게 맞은 일, 오늘 아침 단속에 걸린 일.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 멋있게 해주고 싶어서 괜히 줄여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해주신 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멋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다시 해주마.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줄여요. 이대로 입을게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교복을 줄여 입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교복 안 줄여? 그냥 이게 편해서. 멋보다, 유행보다, 친구들의 시선보다 어머니의 희생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련복을 입을 때도, 야자를 할 때도, 통학할 때도 저는 원래대로의 넓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엔 항상 그날 잘려나간 1000조각 하나를 부적처럼 간직했습니다. 그 1000조각이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저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올해, 저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입니다. 오늘도 서랍을 열어 그 1000조각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색이 바랜 검정 천, 어머니의 미싱선이 아직도 보이는 듯합니다. 천 한쪽 끝엔 어머니의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이 1000조각을 관 속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박아주신 이 미싱선이 제 인생을 꿰매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이 깊으면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조금만 더 줄여줄까? 아니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의 미싱 소리가 멈춘 후 저는 더 이상 옷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 청춘은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실타래로 이미 너무나 단단하게 꿰매져 있었으니까요. 롤러장에서 맞은 주먹보다, 정문에서 잘린 교복보다 더 아팠던 것은 어머니의 밤샘 노동이 한순간에 잘려나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찢어진 교복 한 조각은 지금도 나를 바로 서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미싱 소리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